제2차 반공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불과 3일 후 6월 23일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시간을 엄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밴쿠버를 잠시 방문하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이번에 꼭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뜨거운 나라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 간절한 목소리를 한국과 세계 만방에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6.25 전쟁 제68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6.25 전쟁을 회고하고 또 회개하고 다짐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에 마침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시고 참전하신 학도병으로 미군으로 참여하신 두 분이 그 당시에 생생한 체험담을 직접 우리들에게 육성으로 전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이번에 지난번에 시애틀에서 두 가족이나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도 여러분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멀리 샌프란시스코, 또 LA, 그리고 샌디에고에 이르기까지 이 특별한 역사적인 대회에 꼭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맞추어서 여행도 좀 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밴쿠버 지역의 가장 중심지인 버나비 시에서 거기에 센트럴 파크 안에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참조하시고 오시기 바라고요. 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이 특별한 역사적인 집회에서 6월 23일 불과 3일 후에 여러분들을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가 북폭에서 비핵화 거래로 전환한 충격적 이유, 트럼프의 싱가포르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었던 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반가량의 장시간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온 세계의 언론과 그리고 논평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번역한 자막과 함께 여러분들이 직접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ould you talk about the military consequences for North Korea if they don't follow through on the commitments that you're talking about? Well, I don't want to talk. Yeah, I know. Action? That's a tough thing to talk about because I don't want to be threatening. I don't want to be threatening. They understood that. And you've seen what was perhaps going to happen. And you know, Seoul has 28 million people. We think we have big cities. You look at New York where it has 8 million people. We think it's a big city. Seoul has 28 million people. Think of that. And it's right next to the border. It's right next to the DMZ. It's right there. I mean, if this would have happened, I think, you know, I've heard, 100,000 people. I think you could have lost 20 million people, 30 million people. This is really an honor for me to be doing this because I think, you know, potentially you could have lost, 30, 40, 50 million people. The city of Seoul,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the world, is right next to the border. You once spoke about fire and fury. Is that no longer the case? Well, at that time we needed perhaps fire and fury because we could not have allowed that kind of capability from the standpoint of the United States. And certainly Japan wasn't going to allow it either. Japan is right next door.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를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만약 북한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을 군사적 결과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그것에 관해 말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말하기에 tough, 어려운 것이다.
I don't want to be threatening. 나는 위협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I don't want to be threatening. 나는 위협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북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군사작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았을 것이다. 기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서울은 2,8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큰 도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뉴욕은 8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큰 도시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2,800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라. 서울은 국경 옆에 있다. 비무장지대 DMZ 바로 옆에 있다. 바로 거기에 있다. It's right there.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10만 명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나는 2천만 명, 3천만 명이 죽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회담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 대신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을 참으로 명예롭게 생각한다. It's my real honor. 나의 아주 참된 명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으로 볼 때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3천만 명, 4천만 명, 5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서울이 국경 바로 옆에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리포터가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전에 분노와 화염, fire and fury, 그걸 말했는데 이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까? 유명한 발언이죠. 유엔에서 한 말입니다. 분노와 화염과 분노. 화염과 분노가 그때는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합니다. 그때는 이런 표현, 이런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화염과 분노.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능력을 capabilities, 북한의 그런 capabilities, 핵 역량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염과 분노. 분명히 일본도 그러한 능력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바로 북한 옆에, 한반도 옆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정보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정보기관들이 또 이런 그 논평가들이 이것을 다루지 않았는지 미스터리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을 하지 않고 비핵화 딜을 하려고, 거래를 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천만 명, 3천만 명, 아니 4천, 5천만 명이 한반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당사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한반도 전쟁의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내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해가 진실한 것이라면, 뭐 여기서 과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택할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해가 진실한 것이라면 전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협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외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상대할 때 지금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런 그 상황,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 상황이 아주 주요한 변수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곧 11월에 중간선거가 미국에 옵니다. 그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탄핵의 그런 요구가 빗발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든지 어떤 대통령이든지 이런 상황을 막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를 의식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0년에 재선을 목표로 한다면 이 한반도 아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아주 좋은 소식을 여기서 끌어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자, 전쟁이 아니라 협상으로 가게 되면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특별히 대한민국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핵폐기를 하되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북한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속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본질상 핵폐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뿐이 아니죠. 미국의 국방부와 미국의 CIA가 동일한 결론을 내렸고 미국의 전문가 30명이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을 낙관한다. 또 나는 김정은을 신뢰한다. 이런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이고 그것은 일이 잘 되도록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 제스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경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일입니다. 그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엊그저께 존 볼턴이 팍스 뉴스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앵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죠. 정말 북한이 핵폐기를 할 그런 이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볼턴이 곧 판명이 될 겁니다. 이제 폼페이오 장관 또 여러 우리 미국 관료들이 이제 북한 그 상대자들과 만나서 회담을 진척시키면 곧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미국은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하여간 부분적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하고 또 핵 동결을 하는 조건으로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뭐 한미 연합군사훈련 폐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종전을 하자, 평화협정을 하자, 그리고 주한 미군 철수를 반드시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가능하다, 평화협정도 가능하다, 주한미군 철수, 나는 우리 주한미군들을 우리 홈으로,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우리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 이런 말을 바로 여기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렇게 했고 저는 그것이 괜한 언어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바고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신고립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이 흐름을 볼 때 그럴 수 있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부분적으로 핵이 폐기가 되고 쇼를 하고 북한이, 그리고 핵 동결을 합니다. 더 이상 미사일 혹은 핵실험하지 않습니다. ICBM 뭐보다 이 발사장 다 파괴해버립니다. 등등 쇼를 합니다. 그러면 종전,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에서 지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많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팬이고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남북의 연방제가 이제 실시가 될 겁니다. 지금 뭐 6.13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 권력까지, 중앙 권력은 말할 거 없고 지방 권력까지 완전히 친북 좌파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이 되면 앞으로 총선 때 국회도 몽땅 다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겁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면, 혹은 남북 연방제에 들어오게 되면, 혹은 그 과정에서도 어떤 것이 먼저 붕괴하느냐.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닷컴을 보니까 거기에 명지대 교수 한 분이, 북한 전문가가 북한의 지금 장마당 때문에 북한은 내부 붕괴의 일보 직전에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북한이 장마당으로 인해서 내부 붕괴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남한이 친북, 종북, 좌파로 인해서 결국 적화 통일까지 가게 되느냐. 북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남한 내부적인 문제는 더 심합니다. 지금 문재인 이 좌파 정부, 친북 좌파 정부, 거기에 이제 종북 좌파까지 가세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북한과 이제 서로 협력하게 되고 결국은 최악의 경우 적화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느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북핵을 끝내주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 내용 보게 되면 뭐 한반도 전쟁이 터지면 2천, 3천만, 4천만, 5천만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가능성의 이야기이지만은 이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협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협상의 오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물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8천만 한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해외에서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바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낙심하거나 지금 우리가 게으르거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나 하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행할 일 가운데 하나 가운데 이번 3일 후에 있을 우리 밴쿠버의 태극기 집회, 이번에는 제68주년 6.25 전쟁 기념으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고하고 회개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2명의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가 한 분은 학도병으로 한 분은 미군으로 참여하신 두 분이 우리들에게 생생한 6.25의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우리 애국동포 여러분, 그리고 밴쿠버에 잠깐 방문하시는 우리 애국동포 여러분, 멀리서는 우리 지난번에 시애틀에서 두 가족이 오셨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다시 오십시오. 시애틀,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 LA, 그리고 샌디에고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즌을 맞이해서 오셔서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여하는 것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과 세계 만방에 우리의 목소리를 간절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보 페이팔을 통해서 해외에서는
또 밑에는 국내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저희들을 후원하시고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 밑에 보이시는 후원을 클릭하시면 캐나다와 미국의 은행들을 통해서 쉽게 저희들을 후원하시고 그래서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열고 우리가 함께 나라 일을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저희는 수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를 참조하셔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온 세계의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